성공 아젠다를 강화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위기 속에서 가난을 근절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 곳인데요. 그러면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2030 아젠다와 UN 그리고 SDGs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UN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UN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가 무산되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UN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회의 기구입니다. HLPF는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약자로 SDGs 이행에 관한 유엔의 주요 플랫폼인데요. 이제 2030 아젠다와 SDGs의 후속 및 검토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HLPF의 주관은 경제사회 이사회인데요. 이는 이제 유엔의 하나의 산하 협회로서 이제 유엔 총회와 그리고 이 경제사회 이사회가 1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년 주기로는 SDG 서밋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SDG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줄임말로써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2030 아젠다가 여기서 나온 말이고 이제 이 SDGs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그리고 또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 등 17개의 주요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SDG 1과 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왔는데요. 먼저 SDG 1의 이름은 No Poverty입니다. 그래서 Poverty, 빈곤에 대해서 먼저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빈곤은 그냥 이제 뭐 가난하고 뭐 돈이 없고 먹을 걸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아와 영양실조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도 빈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도 포함할 수 있고요. 교육 및 생활 서비스도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핍했을 때 이도 빈곤이라 할 수 있고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기조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절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음식, 물, 위생시설, 옷, 주거시설과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기초적인 생활품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빈곤한 상태에 있지만 그 상태가 일반적인 생활이나 건강을 즉각적으로 위협한 상태는 아닙니다. 즉, 저희가 사회 구성원끼리 있을 때 비교적,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낀다면 그 역시 빈곤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따라서 이제 상대 빈곤선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의 관습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상대 빈곤선은 이제 중위소득의 50%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 중위소득의 50%는 저희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는 또 나라 수준별로도 다릅니다. 셋째로는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주관 판단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 정책, 기회평등 대책, 노동시장 정책, 조세 정책 등 사회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빈곤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빈곤의 이제 배경과 이렇게 SDG 1으로 설립된 배경과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절을 목표로 했던 MDGs 새천년 개발 목표를 통해서 1990년에는 무려 36%에 달했던 지구촌의 절대 빈곤율이
2010년 15.7%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2015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일 금액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은 수백만 명 이상이 존재하며 개발도상국의 10명 중에 1명, 2015년 기준으로 약 7억 3,600만 명이 여전히 하루에 1.9달러의 국제 빈곤선 이하의 생활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동아시아,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수백만 명이 빈곤에 벗어나는 두드러진 진척을 보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여성은 노동과 교육을 덜 받고 또 소유한 재산도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적기 때문에 빈곤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s의 첫 번째 목표를 빈곤 증식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2015년까지 10%로 빈곤이 감소됐으나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더욱 둔화되어졌으며 결국 2020년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전 세계 극심한 빈곤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분쟁 및 기후변화의 세 가지 위협으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려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렇게 5가지 목표 그리고 또 추가로 2가지의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 목표를 아우르는 하나의 비전이 모든 곳 그리고 모든 형태에서 빈곤 종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절대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빈곤 인구 비율을 얘기하면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포함해서 사회적 보호 체제 및 조치를 이행한다는 뜻의 또 사회적인 빈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빈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네 번째에서는 특히 남성과 여성, 빈곤층과 취약계층, 즉 소수자들까지 모두 이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5번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희 HLPF의 주제에서 저희가 회복력이 있는 솔루션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한다는 데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SDG1을 푸른나무 재단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아동 빈곤이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저희가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빈곤이 정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 빈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건강, 인적 자원,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 가족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복지는 아동 가족의 삶의 질에 적응성, 긍정적 사고, 자아 존중감, 행복, 스트레스 등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내포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 및 적응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적 불안정성, 즉 빈곤은 그 자체가 부모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빈곤 계층에 머무른 시간과 아동의 정신적 건강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계층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불행하다는 느낌, 불안, 의존 등의 증세가 더 심화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청소년 아동 빈곤이 미친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 유엔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곤이 유발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인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면접에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엘사의 뜻을 아시나요? 혹시? 겨울왕국의 엘사 말고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사회에서 되게 이슈가 된 일이었는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 초등학생의 별명이 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뭐 겨울왕국의 공주님 같은 그런 이미지인가 싶어서 부모님이 여쭤보니 LH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걸 줄여서 엘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에 살면은 빌거지, 또 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에 살면은 휴거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반포자이, 막 한남더힐 이런 것들이 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월급을 200 벌면 200중, 300 되면 300중, 500 이상이면 금수저들이라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부른다는 사회 현상 등 이러한 빈곤이 또 유발하는 하나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빈곤은 꼭 물질적 빈곤만이 빈곤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폭력 같은 이제 문제가 정서적 빈곤을 유발하는 심각성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는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자체가 또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 빈곤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빈곤의 해결책을 디지털로 꼽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빈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려면 이를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로 바꿔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기아도 먼저 정의를 시작하고 갈 텐데요. 빈곤과 기아가 약간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아는 물을 포함한 생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즉, 빈곤은 조금 더 경제적인 개념과 그리고 또 다양한 정신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아는 그 안에 하위 개념으로서 음식 섭취에 대한 신체적 개념이 조금 더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에는 가뭄, 홍수, 이상 한파, 태풍, 농작물 병충해 등과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전쟁, 인구 증가 등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을 세계 나라에 따라서 살펴보면 선진국의 기아 비율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시아 64.9%,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기아 형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부분에서 27.5%의 기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기아가 심각한 이유는 인간의 경우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기아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장기의 파괴와 사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해도 몸이 약해지거나 신체 장애인은 정신 장애인이 되어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기아의 반복이라는 결국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굶주림과 영양실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장벽이며 사람들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덫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영양실조는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종종 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개선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약 24억 명의 사람들이 심한 식량 불안정성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세계에서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품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2년에 1억 4,800만 명의 아동의 성장이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서 행동을 더 이상 촉구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결국 기아의 인구가 6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의 더 행동 촉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2005년 이후로 더욱더 기아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음식 가격이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음식 가격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많이 진행되면서 음식 가격이 높아지고 또 이를 통한 기후변화, 삶의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식량 생산의 감소가 모두 식량 부족과 그리고 높은 식량 가격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를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고 또 굶주림은 인간의 필수 욕구로 인간 발전을 제한함으로 교육, 건강, 성평등과 같은 또 다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 두 번째 목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로 헝거에 대해서는 꼭 빈곤에 관한 목표뿐만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목표까지 담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첫 번째를 보면은 기아를 종식시키고 빈곤층과 유아를 포함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이와 같이 이렇게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특히 취약층에 대한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토지, 기타 생산적인 자원 및 투입 요소, 소규모 식품 생산자, 어부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하는 것과 같이 농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것도 정책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역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이 또한 HLPF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런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2-5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발전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 다양한 식품 개량이 빈곤 해결, 기아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아에 대해서도 푸른 나무 재단과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기아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세계 빈곤 심각성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빈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기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또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마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저희 청소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 기아 문제보다는 결식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 아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